암 사이즈가 반 이상 줄고 살묘질이 높아진 것은 암 재생 치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병식의 K미래의학 조병식 원장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간과 신장의 재생치료 사례에 대해서 두 분씩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들 이식과 투석을 앞두고 오신 말기의 사례였습니다. 제가 말기 간경화나 또 말기 신부전증 사례를 소개시켜 드린 것은 그만큼 재생치료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현대학에서는 불가능한 사례지만 재생치료는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부터 4차례에 걸쳐서는 항암 재생치료 사례 4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분 다 난치성암입니다. 난치성암은 현대학으로 치료가 어렵고 예후가 좋지 못한 암을 일컫습니다. 상대적으로 착한 암이 있는 반면에 난치성암이 있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뇌종양에서도 교모세포종이 있고요. 또 유방암에서 삼중음성 유방암이 있고요. 그리고 육종암의 대부분이 그렇고요. 상대적으로 췌장암과 소세포폐암, 위암에서 반치세포암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들 암의 공통점은 암주기세포가 많다는 겁니다. 대부분 조직검사 결과가 저분화, 미분화 암입니다. 분화가 덜인 거죠. 그래서 항암의 저항성을 가지고 또 전이가 잘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치료가 어렵고 예후가 좋지 못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순서로 교모세포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작년에 저희 K미래의원에 입원을 해서 6개월 정도 입원 치료를 해서 그 사례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의 과정들, 그리고 제가 이분에 대해서 적용한 항암 재생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7년생 남자분이시고요. 처음에 2008년에 올리고덴드로글리오마라는 뇌종양이 이때 당시는 그레이드 2였습니다.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했는데 2023년에 재발이 되어서 보니까 이게 교모세포종으로 그레이드 4로 악성화된 겁니다. 교모세포종은 가장 악성도가 높은 단계로 수술이 불가능하고요. 매우 빠른 성장과 침륜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예후가 가장 나쁘고 생존기간이 비교적 짧은 암에 해당이 됩니다. 이분께서는 2024년 1월 달에 방사선 치료와 교모세포종에 적용하는 테모달이라는 항암제를 복용을 6차례 했지만 MRI 결과에서 계속 진행이 되었고요. 또 새로 생겨서 다른 항암제로 바꾸어서 했지만 결국 계속 진행이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19일 날 K미래의원에 입원 치료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11월 19일 날 MRI 검사를 했는데 또 계속 진행이 되고 새로 생긴 종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바스틴이라는 또 항암제를 처방을 받았고 그 아바스틴 항암 치료를 하면서 제가 이 항암 재생 치료를 함께 적용을 했습니다. 제가 적용한 항암 재생치료 4대 요법입니다. 첫 번째는 대사치료입니다. 암세포를 굶겨 죽이고 암 미세 환경을 개선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고압산소 치료와 그리고 뇌종양의 케톤 시기를 100일 동안 적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암치료에 적용하는 현미채식이나 간헐적 당식을 뛰어넘어서 완전히 포도당을 줄이기 위해서 탄수화물을 배제하는 식이요법이죠. 그리고 식물성 기름으로 이제 칼로리를 얻는 겁니다. 이게 이제 케톤식이고요. 또 이분은 케톤식이를 하면서도 혈당 수치가 90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서 당뇨약도 같이 처방을 했고요. 그리고 영양요법입니다. 미네랄과 아미노산 영양소, 제가 세포 영양소로 말씀드린 두 가지 영양소를 적용했고
이분께는 특별히 엽산과 콜린을 처방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암줄기 세포가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영양 부족이거든요. 그 중에 특별히 엽산, 콜린, 메치오닌 이 3대 영양소가 부족하면 메칠기가 부족해져서 탈메틸레이션으로 암줄기 세포가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분께 엽산과 콜린을 처방해 드렸고요. 또 제가 드린 아미노산 식품에 메치오닌은 또 들어있어서 이 두 가지를 추가 처방을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후성 유전자 치료입니다. 교모세포생도 이제 암줄기 세포 암이기 때문에 암줄기 세포를 억제하는 파이토케미칼을 처방을 했고요. 또 프로폴리스를 처방했습니다. 제가 프로폴리스를 뇌종양에 사용하는 것은 프로폴리스 일부 성분이 BBB라고 혈뇌 장벽을 통과하고요. 또 항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양자 치료입니다. 저는 메타테라피라는 양자 치료를 뇌종양에 또 적용을 해서 50회 정도 했고요. 양자 치료는 뇌종양이 있는 부위가 이렇게 6단계 정도로 종양이 있는 부위를 보여주는데 이 치료 이후에 이게 까만 점이 4개가 1개로 줄어들었죠. 이게 나름 양자 치료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제가 적용하고 있는 프리모 테라피, 프리모 치료입니다. 이분께는 제가 유황을 적용을 해서 유기유황과 나노화된 유황을 복용하고 이것을 코로 주입을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프리모 치료가 특히 이 난치성암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게 림프관 안에 존재하는 프리모간, 우리말로는 경락입니다. 이게 경광물질로 염색을 해서 동물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고요. 그래서 파란 선으로 보이는 게 바로 림프관 안에 있는 프리모관이고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게 척수에서 뇌로 연결된 아주 가나들한 선이 보입니다. 이게 바로 프리모관이 되겠습니다. 이 프리모관을 통해서 뇌로 연결되어 있는 림프관을 통해서 프리모관으로 물질과 빛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제가 적용한 것은 유황인데 코로 주입한 것은 후각신경총 통로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그림으로 보여드리는데 밑에 보시면 이 초록색으로 연결된 게 신경입니다. 코로 들어간 후각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뇌까지 연결된 신경총 통로로 이 신경에도 우리가 프리모관 경락이 존재하거든요. 그 경로를 통해서 유황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황이 프리모 테라피에서 굉장히 중요한 치료 물질인데요. 3중 효과가 있습니다. 아직은 챗GPT 찾아보시면 가설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많은 기반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셀 실험, 동물 실험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줄기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프리모관이 줄기세포 저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연구 결과로 보면 골수보다 30배에서 100배의 줄기세포가 여기에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유기유황을 주입을 하면 항산화 효과와 또 항염 효과가 있고요. 그 작용으로 줄기세포가 더 생존을 하고 자가재생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줄기세포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항암작용입니다. 항암작용은 이 프리모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황이 들어가면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합니다. 이걸 apopto시스라고 하는데요.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다르게 자살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한정식을 하는 문제로 우리 생명에도 위협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암세포의 apopto시스 세포 자살을 유도하고요. 그리고 VEGF라고요.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우리말로 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입니다. 이것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들이 신생혈관을 만들어서 산소, 영양소 공급을 받아서 더 잘 정식을 하게 되거든요.
이것을 억제하는 거죠. 그래서 종양의 혈관 신생을 차단하고 또 국소의 항암 효과를 높이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면역 조절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이 프리모관 안에 NK세포와 마스터셀, 보증국 이런 선천 면역 세포들이 다량으로 존재합니다. 특히 이 유기황이 NK세포와 T세포를 활성화시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프리모관 내의 항암 면역 반응을 강화시켜서 또 항염증 작용을 하고 또 이걸로 종양의 미세 환경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걸 보면 항암, 재생, 면역 3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는 또 복용하는 걸로 포로 주입을 해서 후각신경총 통로를 통해서 뇌까지 들어가게 만들었고요. 이번에 경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K미래의원에 입원한 지 2달 반 뒤에 MRI 결과가 안정적이다. 뇌부종도 많이 감소했다.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저희가 치료한 결과는 5월 9일 MRI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왼쪽은 1월 14일 MRI 결과고요. 오른쪽은 5월 9일 MRI 결과입니다. 반 이상 뇌종양이 출현 결과를 볼 수 있고요. 입원 당시에 이분께서는 다리도 절고 말도 조금 어눌하셨는데 특히 후두부 쪽에 이제 종양이 있다 보니까 어지러움 정도 느껴서 걷는 게 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부인이 함께 다녀야 될 정도였고요. 근데 봄에 이르러서는 잣나무 숲을 혼자서 잘 걸어 다니는 정도로 또 어눌한 말소리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퇴원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다른 암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고요. 다음 달쯤에는 다시 저희 K미래의원에 다시 재입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아바스틴을 최근까지도 항암 치료를 하면서 저희가 했던 항암 재생 치료도 한 6개월 받으셨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를 같이 하니까 뭐가 주된 건지 사실은 뚜렷하게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바스틴 효과는 찾아보시면 그동안 임상 결과 리뷰 논문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바스틴은 종양 크기를 감소하고 뇌부종 및 증상을 완화하고 무진행 생존 기간을 증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스테로이드 감량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지만 전체 생존 기간은 크게 늘린다고 말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증상 완화 및 기능 유지 측면에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옵션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정도입니다. 조금 여명 기간을 늘리는 증상을 완화하는 이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암 사이즈가 반 이상 줄고 이렇게 삶의 질이 높아진 것은 암 재생 치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치료를 중간 정도만 하고 퇴원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새롭게 이 암 재생 치료를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약침을 개발을 했거든요. 그때는 복용하는 걸로 또 코로 흡입하는 걸 정도로 했지만 이제는 약침으로 뇌로 좀 더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 림프관 안에 제3순환계 프리모관을 붉은색으로 염색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 10년 전에 뇌로 연결된 림프관을 발견을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림프관 안에 프리모관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림프절 경락 경혈입니다. 여기에 약침을 주사하면 이 경락을 타고 림프관을 타고 저희가 원하는 곳에 뇌까지도 이 물질을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림을 제가 그려봤습니다. 제가 이제 챗GPT에 부탁을 해서 그렸는데 조금 엉성하게 그렸습니다만 오른쪽에 이 제3순환 소체라고 프리모 노드입니다. 경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많은
면역세포들도 존재하고 프리모 마이크로셀이라고 줄기세포입니다. 그런 세포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이런 경혈과 경락에 약침을 주사하면 1cc, 2cc 정도 주사를 합니다. 물론 한 군데 하는 게 아니라 10군데, 20군데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타고 우리가 원하는 부위에 보내주는 겁니다. 이게 다 암이 있는 자리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까지 약물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항암 효과, 재생 효과, 면역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물론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약침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한의사 스님께 제가 부탁을 드려서 그렇게 적용을 시작을 했고요. 제 조카가 뇌종양이라서 제가 이걸 빨리 개발을 했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완성을 했고요. 지금 적용한 지 2달째입니다. 그래서 이 교모세포종 하는 분도 오시면 이 치료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은 희망을 전하는 난치성암 항암 재생 치료 첫 번째 사례로 교모세포종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